이번 영상에서는 주술계 3대 가문 중 감옥계의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옥계의 차기 당주 가모노리 토시입니다. 생일 2000년 6월 5일, 키 175cm 이상, 현재 교토 주술고전 3학년으로 준1급 주술사입니다. 특기는 공부, 토익 900점대에 도전 중이라고 하며 좋아하는 음식은 커피, 싫어하는 음식은 에스닉 요리입니다. 일본에서 에스닉 요리는 주로 태국이나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요리를 말합니다. 공식 팬북에 의하면 토도가 어떤 여자가 타입이냐고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도는 혀를 찬 후 엉덩이를 걷어차 버렸다고 합니다. 주술계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권력을 가진 가모, 제인, 고조계를 주술계의 3대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중 가모계는 3대 가문 중에서도 상층부에 가장 가까운 가문이며 무엇보다 전통을 중요시한다고 하는데요. 가모계의 현재 당주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지만 차기 당주는 가모노리 토시입니다. 가모는 첩의 아들로 정실이 가모계의 상전 술식을 가진 아들을 낳지 못해 술식을 이어받은 가모가 적자로서 본가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에도 시대도 아니고 첩이니 정실이니 이런 말이 나오는 자체가 아주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집안일 것 같습니다. 가모의 친모는 당연히 정실에게는 방해되는 존재라 가모가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은 가모를 남겨두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교류회에서 가모가 후시구로와 싸우던 중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는 질 수 없다고 소리치는데요. 지금도 엄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엄마를 위해서도 지금의 자신을 긍정하기 위해서도 가문의 적자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고전 교류회에서는 리더로서 멤버를 모으고 지시를 내리는 입장으로 등장하는데요. 가쿠간지 학장에게 스쿠나의 그릇을 죽이라고 들었을 때는 얼굴색도 바꾸지 않고 따르고 사후 주물이 되지 않도록 주력으로 죽이는 것까지 생각하는 등 주술사로서의 각오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후시구로를 제인계의 사람으로서 이전부터 신경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시구로가 강해진 것을 솔직히 기뻐하고 호의를 보이는 등 앞으로 후시구로가 가문을 지탱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가모뿐이고 후시구로는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선배로서 대할 뿐입니다. 평소에는 매우 침착하고 쿨한 느낌인데 가끔 순진한 일면도 보입니다. 단체로 이타도리를 죽이려고 작전을 세우는 것이 맘에 안 든 토도가 타카다짱의 방송을 보러 간다고 하자 녹화하면 된다고 진지하게 말하거나 고전 야구 대회에서는 이타도리와의 이야기에 빠져 배트를 휘두르지도 않고 삼진아웃당하고 토도가 얼굴에 야구공을 맞았을 땐 다른 애들 사이에 섞여 은근슬쩍 나이스 피칭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만 귀엽다고 생각해버렸습니다. 작중에는 한자가 다르지만 읽는 법이 같은 가모노리 토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메이지 시대의 주술사로 역사상 최악의 주술사, 3대 가문의 5점이라 불리는 인물인데요. 카모의 이름을 왜 최악의 주술사와 같은 이름으로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실 측 인간이 일부러 최악의 주술사와 같은 이름을 붙였다는 설인데 한마디로 괴롭히기 위해 붙인 이름이라는 것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 차기 당주에게 붙이는 이름이 노리토시라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 일본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며 이름이 전부 같아서 구별하기 위해 앞에 1대, 2대, 3대를 붙였다고 합니다. 보통 4살에서 6살 사이에 술식이 확실해지고 가모가 본가에 들어가게 된 것이 6살이니까 그 전까지는 다른 이름이었다가 본가에 들어가면서 이름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악의 주술사 가모노리 토시도 상전 술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되므로 켄자크에게 몸을 빼앗기기 전에는 차기 당주였거나 당주였을지도 모릅니다. 시부야 사변에서 추오소가 이름을 불렀을 때 가모가 깜짝 놀라는 것을 보면 자신과 역사상 최악의 주술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모노리 토시는 많은 주술 문화재를 남긴 유명인이면서 자신의 목적이나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로 주령의 아이를 베는 특이 체질을 가졌던 한 여성을 실험 대상으로 하여 9명의 아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태아를 주물로 바꾼 것이 특급 주물 주태구상도입니다. 이 중 1, 2, 3번을 마히토가 인간에게 수육시켜 등장한 것이 초소, 에소, 게치즈입니다. 9형제는 주물이 된 후 150년간 서로의 존재만을 의지하며 봉인을 견뎌왔기 때문에 형제의 유대가 매우 강합니다. 이들은 고조의 육안으로도 주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주령과는 달리 비술사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령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하프는 이형의 존재로 인간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짜 개토가 만들려는 세상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쪽에 가담하지만 인간이나 주술사에게 딱히 원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마히토나 조우고와 같은 이상도 없는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필 다른 일로 파견된 이타도리와 쿠기사키를 만나 에소오와 케치즈가 죽고 초소는 동생들의 복수를 결심하며 이타도리를 최대의 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주태 구상도의 모델이 된 것은 불교의 그림 중 하나인 구상도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들에 방치해 들짐승이 먹도록 하는 풍장을 지낼 때 시신이 썩어가는 과정을 9단계로 나눠서 그린 그림입니다. 단계는 차례대로 초소, 에소, 게치즈소, 노우란소, 쇼소, 단소, 산소, 콧소, 쇼소. 기계 선생은 구상도에 등장하는 사체의 이름을 그대로 주태 구상도의 이름으로 사용했고 1에서 3번까지는 특급 주물이지만 4에서 9번은 특급이 아니라고 하며 거의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로 앞으로 나올 예정도 없다고 합니다. 감옥계의 상전 술식으로 자신의 혈액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술식입니다. 근거리부터 원거리 360도 전범위 모두 대응이 가능하며 술사의 숙련도에 따라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혈액에 묻은 물건도 조정할 수 있어서 교류회에서는 카모가 화살촉에 피를 묻혀 물리 법칙을 무시한 각도에서 후시구로를 공격했습니다. 또한 외상을 입으면 주변의 혈액을 응고시켜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적혈 주술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혈액 부족입니다. 평범한 인간은 대량의 혈액을 사용하면 죽기 때문에 대처 방법으로 카모는 자신의 피를 모은 혈액팩을 갖고 다니며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에 약합니다. 적혈 주술은 술식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혈액의 응고 반응을 항상 꺼두고 있어서 혈액이 물에 녹아들기 쉽고 물에 노출된 혈액은 혈중 성분이 파괴되어 신체 외부에서 혈액을 조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모 노리토시가 주태 구상도를 만들 때 덤으로 자신의 피를 섞었기 때문에 초소도 적혈 조수를 사용하는데요. 그 강함은 모든 면에서 가모의 상위 호환입니다. 벽그렌 혈액에 압력을 가해 한계까지 압축시키는 기술로 압축을 해제하면서 자유롭게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센케츠 백념으로 압축시킨 혈액을 한 점에 집중시켜 쏘는 기술입니다. 주력으로 강화된 혈액의 시속은 음속에 가까우며 매우 높은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발동할 때 양손을 모아 혈액을 압축한다는 큰 모션이 있기 때문에 발사 타이밍을 알기 쉽고 충분히 압축시키지 않으면 속도와 위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타도리가 회피 확률은 50%라고 할 정도로 음속의 공격을 피하는 것은 어렵고 특히 근거리에서 허를 찔러 맞으면 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초소는 날아가는 혈액의 궤적을 휘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양손을 모으는 모션을 반대로 미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초신세 이것은 150년 동안 자신의 술식을 줄곧 마주한 초소의 오리지널 기술로 백념으로 압축한 혈액을 해방하여 전방위 산탄처럼 발사하는 기술입니다. 공중에 채공시킨 백념 상태에서 바로 공격이 가능하며 원하는 때에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공중에 놓은 쥐뢰 같은 느낌입니다. 천열의 경우 최고 속도를 발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처음뿐이어서 한번 피할 수 있으면 회피 후 근접전이 되기 쉬운데 이 약점을 아는 사람은 천열을 피할 생각으로 초신성의 사정거리에 뛰어드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열의 약점을 모르는 사람은 광범위한 고위력 공격과 1점 돌파형 초고속 공격의 두 가지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타도리와 고조 다음으로 최속을 자랑하는 술식인 투사 주법을 사용하는 제인 나오야도 이 기술에 당해버렸습니다. 세끼린 야쿠도 체내의 피를 다루는 것으로 체온, 맥박뿐만 아니라 적혈구량 같은 혈액 성분도 자유롭게 조정해 육체를 활성화시켜 신체 능력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도핑 기술입니다. 스피드나 파워를 통상보다 강화해서 근접전이 가능해지고 초소는 이것을 눈에 집중시켜 동체 시력을 높이는 데에도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할 때 카모는 오른쪽 눈에 핏빛 별 모양이 생기고 초소는 얼굴에 세로줄 무늬가 나타납니다. 세끼린 야쿠도 사이 술식에 극번이 있다면 기술에는 재가 있습니다. 재는 기술의 출력을 최대치로 상승시킨 것에 사용되는 명칭으로 초소는 정릭약동의 출력을 최대한 상승시켜 근접전의 스페셜리스트 이타도리와도 겨룰 정도가 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할 때 얼굴 가로 세로 줄무늬의 끝부분이 화살표 모양으로 변합니다. 가리바라이 피의 형상을 바꾼 후 경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가모는 수리건 같은 것을 만들어 하나미를 공격했고 초소는 팔과 몸통에 둘러 파괴력과 방어력을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게츠진 혈액으로 생성한 칼로 윤곽을 정한 후 내부의 혈액을 고속 회전시켜 살상력을 높입니다. 게세 세기 혈액을 한계까지 응고 압축시켜 주력으로 강화한 뒤 탄환처럼 발사해서 이타도리를 관통했습니다. 높은 경도를 가지지만 천혈 정도의 속도와 위력은 없어서 기습이 아니면 명중시키기 어렵습니다. 세키바쿠 자신의 피를 밧줄 모양으로 변화시켜 상대를 결박하고 구속하는 기술입니다. 교류회에서 카모가 후시구로의 누에를 포박할 때 사용했습니다.
주령과 인간의 하프인 초소는 주력을 혈액으로 변환할 수 있는 특이 체질로 앞에서 언급한 적혈 조술의 약점을 완전히 극복하고 있습니다. 주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 피를 잃어 사망하는 일은 일단 없고, 대량의 피를 벽처럼 사용하는 전투 방식은 보통의 감옥계 인간이라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급 주물의 수육체인 초소의 혈액은 인간에게 맹독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혈액을 이용한 공격을 받아 피를 몸에 흡수했다면 상대는 독에 몸이 잠식당합니다. 이타도리의 경우 모든 독에 내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우라오메와 제인 나오야에게는 데미지를 줬습니다. 이 주력에 의한 혈액 생성과 독을 가진 피를 적혈 조술과 결합함으로써 고화력에 더해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 모두 빈틈이 없어지고 찰과상마저 치명상이 되며 스태미나도 풍부한 고급 스펙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개개 선생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기억은 이타도리의 수식이 아니고 초소는 수식의 영향으로 피가 이어진 형제의 죽음을 강하게 느껴 존재하지 않는 기억을 본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이타도리의 친모라고 예상되는 여성이 등장했는데 가모노리토시, 게토와 마찬가지로 이마에 꿰맨 자국이 있어서 켄자쿠에게 몸을 빼앗겼다고 생각되며 초소와 이타도리는 형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첫 등장 당시에는 주령도 인간도 아닌 어중간한 포지션에 시부야 사변 초반 고조와의 전투에서는 딱히 할 마음도 없어 보이고, 이타도리를 만나서 할 마음이 생겼나 싶었더니 갑자기 이타도리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붙여 감자 팬들에게 욕을 먹었는데 시부야 사변 이후에는 굴지의 인기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사실 고전 교류회 때 카모의 전투는 상대가 후시그로라는 것도 있어서 카모가 전력을 내지 않았고, 하나미 상대로는 실력 부족이었기 때문에 상전 수식인데 약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부야 사변에서 이타도리를 상대로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초소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분노에 사로잡혀도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도 빠른 데다 순간적인 재치로 상황을 역전하는 등 싸움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체를 얻은 것이 최근의 일이고 전투를 비롯한 모든 것에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적의 도발이나 계책에 빠지기 쉬운 정신적인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소가 좋아하는 것은 동생, 싫어하는 것은 가모노리토시라고 하는데요. 개개 선생에 따르면 초소는 장남이라는 기분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가끔 탄지로처럼 될 때가 있어서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해 대사를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투에 있어서는 매우 강력한 전력이자 정신적으로는 바위처럼 동생을 지지하는 그 자세가 작중에서 우울한 전개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초소의 한결같은 면이 웃음 포인트가 되며 독자의 안정제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부야 사변 이후 등장한 제인계의 캐릭터들이 못난 인간성을 지녔던 탓에 초소의 말과 행동이 대비되어 거론되는 일이 많고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개개 선생이 캐릭터 만들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초소의 사망 얘기가 나온 것은 옥문강을 둘러싼 인물 중 옥문강을 향하고 있으면 살고 등지고 있으면 죽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나나밍, 미미코, 나나코, 주오고, 나곤이며 마히토는 켄자쿠에게 흡수되었지만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옥문강을 등지고 있는 인물 중 살아있는 것은 초소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멸해유편에서 초소는 켄자쿠가 올 것에 대비해 텐겐의 호위에 들어가고 이타도리는 후시그로와 함께 떠났는데 떠나기 전 이타도리가 초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초소는 죽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며 가는 이타도리의 뒷모습을 보고 초소가 눈물을 흘리는데요. 저도 이 장면을 보고 초소가 곧 가겠구나 싶었는데 다음날 형아 사망이 검색어에 올라왔습니다. 초소가 시부야 사변에서 많은 인간을 죽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주태구상도는 너무 불쌍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몸을 갖게 된 것도 불과 수개월 전 일로 죽을 때 죽더라도 이타도리와 함께 도쿄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뭔가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회도 없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